그렇지만은 요즘 너무 덥죠. 참 요즘 그 쪽방촌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 참 힘드시겠습니다. 옛날 저희들도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여름 보낼 때는 선풍기 하나 있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마디 권고를 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장동혁 대표한테 야당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고를 한 일이 있고,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마디를 권고했으면 합니다. 우선 첫째,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국방 계약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육사를 약화시켜서 쿠데타를 없애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두 번의 쿠데타는 박정희 소장이 구국의 결단으로 한번 쿠데타를 한 일이 있고,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는 이것은 정말로 반민주주의적 군사 쿠데타였죠.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는 구국의 결단이란 그런 평가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나쁜 쿠데타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두환 쿠데타는 나쁜 쿠데타였죠.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저는 이걸 친위 쿠데타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군인 출신이 한 게 아니고 서울법대 출신이 한 겁니다. 군인 출신들은 사실 그 당시에 소극적인 방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적극적인 방조를 했다면 그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했을 겁니다. 제대로 군인들이 치밀한 작전을 세워 했다면 아예 제일 처음 계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국회를 에워싸고 탱크를 에워싸고 관공서나 언론기관에 탱크를 진주를 시켰겠죠.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에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조에 거쳤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저지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육사 출신들이 했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통합의 목적이 육군 사관학교 그게 전력 약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고 또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지금은 군 전력과 전문화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나가야 할 때인데, 그걸 미끼로 해서 육군 사관학교 군사력을 약화시키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빈대 잡느라고 초가상간 태운다, 그것은 이때 하는 말입니다. 제발 이것은 안 했으면, 나라 전체의 장기적인 국방력 안정을 위해서 안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강행을 했으니 앞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치안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범죄자 천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사건이나 그 다음에 경제범죄, 이런 것은 검찰의 제일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했다고 검찰을 감정적으로 폐지한 것을 넘어서서 아예 검사의 수사권마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잘못이고 앞으로 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권력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봅니다. 또 법안 내용도 보지 않고 서명 공포했다고 자백하는 것은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중요한 법안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 공포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보안수사권마저 폐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정적으로 폐지를 하고 또 보안수사 요구권을 준다? 뭐 한 달 내에 보안수사 요구를 한다?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경찰의 구속기관이 10일이고 검찰의 구속기관은 1차 연장을 하면 20일입니다. 20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보안수사권을 그거 요구하는 기관이 1개월이라고 한다면 그게 구속기관도 맞지 않아요. 그럼 검찰 구속기관을 이제 1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 얼마나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이건 주먹구구식이고 오로지 검사가 미워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솔직할 수는 있는데 이 국민을 위해서는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또 핍박한 것은 검찰이 아니고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둘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지 99% 검사들은 민생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설쳐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99%의 검사들은 민생을 다루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또 다른 권력 남용으로 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은 불행한 대통령이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최근에 국민 대토론회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 참 걱정스러운 게 문재인 정권의 재판으로 가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부동산 부자들을 정오하는 정오세를 갖다가 신설하는 그런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 국민 대토론을 주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 보고 참 기가 막힌 게 이 대통령이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1.5배에서 2배 가까이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그건 통계 수치도 나와 있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5층 재건축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올려보십시오. 가구 수가 그건 2배 반 훨씬 넘습니다. 많게는 고밀도로 지으면 2배 반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울같이 이런 식으로 땅도 없는 좁은 지역에서 새로 지을 땅도 없어요. 그럼 고밀도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되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국민들이 모두 보는 언론에 나와서 재개발 재건축 시에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뭐 오히려 줄 때도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잠실 대단지, 저층 대단지를 재건축을 해본 일도 있고 동대문 넘어가서 동대문 재개발 재건축도 60건 이상 제가 해본 일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부동산 세제는 공시지가가 결정을 합니다. 시중의 시가로 부동산 과표 기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죠. 얼마에 거래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공시지가 제도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통상 현거래 시세의 한 60%가 적정합니다. 늘 그래왔고 그런데 그걸 지금 놔두고 시세대로 하겠다. 그거는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죠.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것은 부동산 업자도 잘 몰라요. 그냥 정부에서 시세를 감안해서 시세의 한 60%를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도 안 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전월세 입주자들한테 모든 세금이 전가가 되고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돈을 내지 않아요. 그 세금 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간다. 늘상 또 제가 주장을 했듯이 종합부동산세는 한 1주택자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이라는 것은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뭐 이렇게 종합선물센터처럼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 종류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지 집 한 채 달랑 있는 사람이 그 집값이 좀 좋은 지역에 있는 집값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매긴다?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이중과세죠. 그 종부세 내는 사람이 또 재산세도 내요. 그래서 이것은 종부세는 폐지함이 옳다. 굳이 이제 정세를 하려면 건물세가 정세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지만은 건물에 또 정세를 하게 되면 입주한 상인들이 그 임대료가 거기를 전가가 돼요. 결국 피해자들은 서민들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지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고 설치면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전월세 난으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하게 된다. 비근한 예로 문재인 때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이라는 것은 특히 큰 권력일수록 모래성이다. 순식간에 허물어진다. 실제로 시장 군수 지방에 그 사람들은 다소 부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게 작은 권력들은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큰 권력들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민심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것은 각 정권이 다 겪은 일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지금 한 1년 되셨으니까 아직도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참 꿈속에서 보내시겠죠. 그렇지만은 현실은 냉정합니다. 권력이 큰 권력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민심을 살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신의 차서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주가가 폭등할 때 어느 유튜브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게 정상적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것이냐, 저기 폭락할 때 어떻게 관리하려고 저런 주가 띄우기를 하느냐, 정도껏 해야지. 그래서 최근에 9천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6천대로 또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폭락할 때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거지 되는 거예요. 그 기관 투자자들 얘들은 적정한 시기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1년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사정을 알고 계실 거고, 지금은 전당대회 때문에 강성 좌파들 역성되느라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당정이 안정되거든 새롭게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합니다. 나라를 잘 끌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